그 상담, 저도 한 20년을 열심히 했는데 상담이 뭔가 이제 생각을 하면 뭐 내 나름대로 의견이 있지만 그 상담이 뭔가를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들 개인들의 개인들을 규정할 때 인간이라는 게 뭐냐, 인간이 언제 불행하고 언제 행복하냐,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냐, 이런 것을 그 설명할 때처럼 복잡하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저의 의견을 들으시게 되지 보편적인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 있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옷이 굉장히 멋있네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보니까 이제 제가 보통 대하는 분들하고 뭐 성분이 비슷하네, 진짜. 연세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상담이라고 그 생각할 때에 나름대로 떠오르는 그런 개념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성함들이 희한하네. 그 별명이 아니네요. 공미라 씨네. 공미라 씨는 여기 오실 때 상담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왔습니까? 어떤 것이 상담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나와 상대방의 대화? 그렇지.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그러니까 뭐 대화하는 일이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은 대화하는 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어떤 때는 말 안 하고 전달되는 것도 지금도 많이 전달이 되지요. 지금도 저 메시지가 말 없는 가운데 그 제스처 같은 거로 많이 전달이 되잖아. 그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에 의한 건 아니지, 말에 의한 것만은 아니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의사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뭐 그 말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들 박은정 씨 한 말씀 해보세요.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비슷한 얘기는 하지 말고 다른 얘기 해야 돼. 그러니까 관계할 때요. 우리가 보통 쓰는 언어로는 도저히 이게 대화가 되지 않고 이 상담이라는 이 특수한 그 언어, 그러니까 하나의 뭐 외국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 특수한 언어이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생각했거든요. 자, 이건 내가 이때까지 교과서에서도 한 번도 못 본 기다. 그 이제 과연 그게 무슨 말인지 뭔가 표현하고자 하는 데서는 진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표현 방식에는 관계없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뭔가 상담에는 독특한 면이 있지 않나? 다른 일상적인 대화와 다른 면이 있지 않을까? 다른 특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로는 이해를 하고 싶은데 뭔가 무슨 다른 특징이 있는지 우리 오늘 이 시간 내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다. 근데 분명히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은 상담을 할 때에 보통 사람과 대화하는 것과 상담에서 대화하는 것은 다르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보통 사람하고 이제 내가 옆집 아줌마하고 대화를 할 때와 그 아줌마가 상담실에 와서 저 내담자로서 대화를 할 때 과연 내 태도나 언어가 같으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서로 나누지. 또 상대방에 대해서 사실 책임이 없지요. 뭐 아주 기본적인 책임은 인간적으로 안 주게 된다든지, 그죠? 사기를 치지 말아야 된다든지, 뭐 그런 유혹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뭐 그런 그 책임은 도덕적인 책임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활고라든지 또 생활 방식이라든지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진다는 그런 그 의미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그냥 편하게 그냥 이야기하면 되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신경 쓸 것도 없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상담에서는 보면 내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내 욕구가 이 사람을 통해서 만족되지 말아야 되고 그걸 통제를 해야 되고 저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계약된
관심과 책임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틀리고, 그러니까 보면, 동네 아줌마하고 이 얘기할 때는 이건 상호주의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호혜주의다. 뭐, 그래 볼 수 있는지 몰라도, 상담에서는, 내담자 혜택이 위주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하고는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러면, 뭐, 가지. 그지? 우리 집에 와서도 밥 먹고, 뭐, 국수도 해 먹고, 뭐, 그러잖아. 그죠? 근데 상담자하고는 뭐, 밥 먹으러 가자. 그럼 먹으러 가면 되겠습니까? 내담자하고. 밥 먹으러 가자라든지 뭐 차를 한잔 마시러 가자 뭐 요런 이야기가 나빠. 어떤 사람들은 뭐 한잔 하면서 얘기하십시다. 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괜찮은 것 같습니까? 밥 먹으러 가자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담자가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면서 얘기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지, 그지요? 밥에 독이 들은 것도 아닌데. 밥을 먹는다 하는 것은 상담의 일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게 우선 쉽게 말하면 밥 먹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지. 그리고 또 이제 밥을 먹게 되면 정이 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할 때에 많은 그 사람들이 하는 방식, 일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은 뭐냐면 밤새워서 고민하는 일도 하지만은 밥 먹는 일을 많이 해요. 밥 먹으면서 일을 하거든. 그 말은 밥을 먹게 되면 그 정서가 사적으로 흐르게 되는 거라. 그죠? 뭔가 팔이 뭐 이렇게 좀 굽게 되고 그러면 저 사람의 문제가 내 눈에 안 보이게 되거나 또는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게 있는데 저 사람이 안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근면하고 뭐 쉴 새 없이 일해야 되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런 것을 더 많이 기대하는 그러한 그 어떤 사적인 감정과 관계가 생기게 될 가능성이 많지요. 그래서 밥을 먹지 마라. 심지어는 손도 잡지 마라 그럽니다. 뭐 악수하는 거 어때? 경우에 따라서는 악수를 하면 탈이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 뭐 포옹이라는 거 있죠. 사진 찾으면 포옹이 뭔지 여러분 알 거라. 포옹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격려하고 따뜻한 뭔가 따뜻한 지지를 전달하는 좋은 방법인데 지금 집에 있는 가족들하고는 포옹을 the more the better, 뭐 the more the better 그러지요. 내담자하고는 있으면 안 되는 거라. 그죠? 뭔가 관계가 다르지. 이 다른 이유가 개인적인 관계를 만들거나 내 개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면 안 되고 내 개인적인 가치관이라는 게 가능하면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제 눈이 좀 나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재순 씨 한 말씀 해보세요. 무슨 상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상대가 가진 문제를요, 문제를 바른 길로 인도했으면 끌어내서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바른 길로. 바른 길로는 교회 가야지, 교회. 이제 바른 길이 뭐냐?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바른 길이 뭐냐? 뭔가 내 상담자가 제가 생각할 때 바른 길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어 있는 더 건강한 생활 양식을 얘기하는 거지요. 문제를 탈피할 수 있는 길을. 그러니까 뭐, 그렇지. 그래, 더 근사하게 얘기해야 됐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과연 내가 그 가치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대개 보면 내가 좋아하는 가치관들이거든요. 그것을 내담자한테 알려서 또는 가르쳐서 그 사람이 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일, 그거를 우리가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이제 뭐 이혼을 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둘이서 뭐 참 20년 동안에 결혼을 하면서도 뭐 고생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 사람들 같이 살아왔다 이래요. 이제 뭐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만나면 즐거운 게 아니라 만나면 고통스러운 그런 관계의 부부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참 내가 만일에 이제 나는 부부 생활이라는 것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서로 양보하면서 살아야 되고 뭐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가치가 없다 하고 믿고 만약에 내가 살고 있다면 그런 가치가 적용이 안 되는 이 부부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시키는 게 옳은 일이냐?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상담 교과서에서 보면 뭐 많은 교과서가 내담자가 원하는 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상담을 인도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래 해야 되나? 그게 바른 일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그 생활 양식이나 다른 사람 배우자를 보는 그런 방식이나 자기의 어떤 욕구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그 사람이 그 관계를 개선하고 계속 좀 살도록 내가 자꾸 인도를 해 나가야 되는가? 그거 참 결정하기가 쉽지 않겠지요. 20년이나 그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온 그 부인들, 그 부부들 보고 은근하게 내가 바른 길이란 이혼을 하지 않는 길이다. 나는 천주교 신자거든. 그러니까 이혼을 나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하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바르게 인도하는 게 과연 그게 상담에서 중요한 일이냐. 또 말이 나온 김에 내가 천주교 신자니까 내가 나름대로 믿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천주교라는 신앙을 가지면 틀림없이 나처럼 이렇게 평화롭고 훌륭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소개하고 또 어느 성당에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며 또 상담자로서 하는 일이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많은 돌팔이 상담자들 조금 배워가지고 막 상담하는 사람들 있죠. 기분이 의기양양해서 그런 사람들은 상담 시간에 신앙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자기가 막 기독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고 막 이래 몰두해 있는 사람이면 한 사람이라도 더 인도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해서는 그 어떤 이야기를 신앙적으로 막 바꿔가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이제 신앙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의 문제는 옳거니 됐다 싶어서 마태복음이 어떻고 요한복음이 어떻고 바오로 전서가 어떻고 이 얘기하죠. 사랑이 어떻다는 둥 그죠? 과연 그래 얘기하는 거 그게 이제 바로 인도하는 일이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아니다 이런 생각한다 이거요. 이제 상담 시간에 신앙 이야기나 교리 이야기 하지 마라. 그거는 그만큼 문제를 혼미하게 만듭니다. 즉 말해서 내담자들이 자기 문제를 다루지 않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라. 이제 그러니까 정말로 뭐를 해야 되느냐? 진짜 그거는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참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이라서 저 의견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뭐라는 그것이 어떻게 왜 효과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오늘 상담의 원리 시간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무슨 책이 이리 두꺼운 책이 있습니까? 뭐고? 여기에도 부분 이제. 그렇구나. 굉장히 훌륭한 책이 난 나왔는지도 몰랐다. 정말 잠깐만 볼게요. 누가 쓴 것도 없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군요. 그래. 근데 이 시간엔 책 보지 마세요. 이제 상담 시간에도 책 보는 거, 책 생각하고 상담하면 방해가 돼요. 수업 시간에도 이거 수업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필기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굉장히 독단적인 모습이 보이지요. 원래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같이 얘기하고 머리에 좀 남으면 좋고 또 모르면 질문해서 좀 분명하게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지. 여기
적혀 있는 게 내 거요, 어디. 그래서 이제, 뭘 하느냐를 알기 위해서 상담을 하면, 우리 상담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상담을 하면 뭐가 바뀌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뭐가 달라지느냐? 뭐가 달라집니까? 이선민 씨, 상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좀 자기가 생각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공부 못하는 사람이다. 공부를 못한다는 말은 이제 뭐냐면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못한 거를 좀 더 생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 아니요. 좀 쉬운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고민하던 게 좀 줄어들게 된다 이런 말을 하면 더 우리한테 퍼뜩 와닿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자신이 없는 놈이 자신이 더 생긴다든지 미래에 희망이 없던 놈이 희망이 생긴다든지 옆에 같이 사는 배우자가 믿기만 하던데 좋다는 것을 좀 더 알게 된다든지 그러한 변화가 생기게 되고 또 자기가 뭐 물건이 사고 싶으면 살 때마다 볼 때마다 뭐 안 사면 환장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지요? 그래가지고 그냥 적극적으로 사는 그런 걸 우리는 충동성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죠? 예, 충동적인 모습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라, 그죠? 아주 우리가 관찰할 때 분명한 변화가 있다 이거지. 자신감이 있다. 그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죠? 저는 이 말씀을 하다가 보면, 이거 세상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데, 많은 사람이 자신감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숨기고 떨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못하고 삽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정말 멋있고 아름답고 훌륭한 것을 못 보고 흠을 잡거나 또 미워하거나 그럽니다. 이게 뭐 자신감 한 개만 가지고 봐도 참 이 자신감이란 건 참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 상담을 통해서 그 자신감이 길러지게 되면 문제가 어떤 것이든 지가 갖고 오는 것이 무슨 문제든지 간에 자신감이 길러지게 되면 그놈의 상담이라는 것은 참으로 가치로운 거 아닌가. 그래, 우리 믿을 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끔 여쭤봅니다. 상담 1시간 하면 돈을 얼마나 받아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 이제 뒤에, 머리가 억수로 멋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 지금 뭐, 노랑머리 양아지는 있는 대로 말씀해. 아이고, 그거 생각하는데 오래 걸리네. 너무 신중한 것 같다. 요 선생님 한 말씀해 보세요. 한 말씀해 보세요. 예. 상담자가 1시간 상담을 하면 얼마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돈을 받는다고 합시다. 받아야 돼요. 주는 대로. 그건 안 돼. 계약을 해야 돼. 이제 4만 원 받고 땅을 파지 만다고 상담을 합니까? 그러니까 4만 원, 의견이 4만 원인데 경매 같다 마치, 그지요? 그 다음 또 다른 분 한 말씀 해보세요. 돈을 셀 줄을 모르는 것 같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왜 하기가 어려우냐? 여러분들이 상담의 가치를 잘 몰라서 그런, 효용과 가치를 몰라서 그렇다, 이거죠. 뭐, 이 시계가 얼마요? 이러면, 그거 뭐 한 2, 3만이면 사겠네. 이래 이야기 할 수 있잖아. 집을 아파트 한 평을 보고 어느 동네 아파트다. 이러면, 그거 얼마 하겠다. 그지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상담에 대해서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담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큰 가치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모르지 뭐. 현실적인 가치로 물어보시나요? 그게 무슨 현실적인 가치로? 그렇지. 현금 얼마 받는? 그렇지. 그 이야기지. 10만 원 정도. 10만 원 받아. 10만 원 받으면 내 같으면 땅 파겠다. 10만 원 받아가 왜 상담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 생각으로는 1시간에 5천만 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저는 이제 상담을 하면 10번 하는 것을 생각하거든요. 10회 동안에
이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변화를 이루는 전략을 만들겠다 생각은 제가 요술장인 거 아니고 정석대로 해서요. 그럼 이제 10번 하면은 5억입니다, 5억. 근데 10번에서 안 되면 이제 20번을 하게 되는 거라. 그러면 10억인 거라. 근데 10억이면 한 사람 앞에 10억 같으면 일주일에 뭐 한 사람만 봐도 되지. 그죠?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가치가 있다 그래도 돈을 그래 다 받을 수가 없어. 그런 게 많지요. 이게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뭐 시간만 있으면 얘기만 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왜 그래 비싸노? 이제 아까 부부 생활 얘기를 좀 더 하면, 그래 20년을 싸웠거든. 실제 그런 사람들이 내한테 많이 왔거든요. 왜 싸웠는데 그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의 상담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보니까는 우리 신랑이 내한테 나를 무시한 게 아니라 지 딴에는 잘하려고 무척 노력을 해왔다는 걸 알게 됐다 이거야. 그리고 우리 신랑도 보니까 사실은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았으면 나았지. 또는 더 나은 점도 참 많이 있는 것 같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신랑을 그런 마음으로 보니까 밥을 하는데도 좀 기분이 달라지더라 이거야. 그런 식의 변화가 왔을 때 이 부부 관계가 질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 아니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옛날에는 말 한마디 가지고 지랄 발광을 하던 거를 지금은 그 말 한마디를 꼭 참아. 왜냐하면 저 사람이 참 피곤하겠다. 피곤할 때는 누구든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 그러고 예를 들면 단란주점을 갔다 왔다 그러고 옛날 같으면 죽이려고 그랬을 텐데, 아이고, 지만 가나, 지그 친구들도 마냥 갔나. 라고 그거 큰일이야. 파도, 이런 게 있죠. 파도 하면 지나갔다든지 그런 일 아니냐. 이래서 관대하게 넘어가게 되는 거라. 그거는 너무나 큰 변화 아니에요. 그리고 그럴 때에 그 사람이 부부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얻는 그 기분이라는 것은 그전에는 전혀 모르던 것이다 이거요. 그러면 그것을 돈을 주고 살라고 하면 얼마나 주고 살 수 있는 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서 아파트를 갔다가 요새 50평짜리 강남에 한 평을 한 개를 주었다. 그러면 그거 받아서 신랑한테 그런 느낌이 오겠습니까? 한 며칠은 괜찮을지 모른다. 그렇지만은 상담의 효과는 대체로 우리가 좀 지속적이라고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물을 팔아가지고 그러한 변화된 상태를 살려면 10억 가지고 됩니까? 그래서 10억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이제 이 말씀대로 얼마입니까? 10만 원입니다. 뭐가 그래 비싸냐고 그래. 그럼 난 안 깎아줍니다. 이런다. 그럼 치우세요. 그래요. 치워버려라. 그러거든. 이제 그 말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바꾼다는 것과 다시 말해서 삶을 자기가 아낀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태도인지를 그 사람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매일매일 싸우는 일을 습관적으로 덜 저항감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라. 어떤 사람은 싸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시려고 하는 이 상담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돈으로 환산이 안 돼서 그렇지, 자기 삶에서 참으로 어떤 사람의 삶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일이다 이거요. 누군 잘해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 이제 사람이 자신감이 없던 사람이 자신감이 생긴다. 그러면 그 신데렐라에서 나오는 그 할머니, 요술봉가 있지요. 그걸 갖고 있으면 괜찮아. 그것만 있으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있을 건데, 그것만 있으면 어떤 사람에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런 게 현실적으로 없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보면 어떤 특정한 조건과 방법을 엄격하게 거쳐서야 겨우 생길 수 있는 변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변화해야 그래 귀중한 그 상담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남한테 자신감을 주는데 내가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어쩝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근면하고 성실하고 하지도 않으면서 보고
내담자복은 야 니는 건면하고 성실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건 엉터리지. 그거는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한 거나 내담자한테 자기가 근사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무슨 바람직하지 못한 욕구의 표현이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자존심에 막 떨고 있는 사람이 자존심이 예민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보니까 당신은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래 이야기하지. 그러면 지랄하고 있는 니는 뭔데? 이래야 될 건데 그게 안 그러고 그냥 정말 내가 별거 아니면 어떡하나? 아니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위축이 되고 그런 사람이라면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왔을 때 예를 들어 선생님은 무슨 자격으로 상담하세요? 또는 선생님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말을 했다고 했을 때에 금방 이래 오그라들거나 아니면 방어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이 새끼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막 뭐냐면 뭐라 그럽니까? 막 그때 나오는 주로 상담자 행동이 뭐냐면 이론적인 거 자기도 이해 못하면서 교과서에서 본 거 있지요. 그런 이야기 쫙 하면서 내담자를 갖다 억압하려고 그랬다. 위협시키려고 그래. 그런 거나 또는 거짓 제너러시티가 나와. 뭐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기분이 나빠서 죽겠는데 겉으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속으로 딱 돌아서서는 내담자보고 병신 지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담의 효과 중에서 많은 효과가 상담자의 변인에 있다 이 말이요. 하여튼 뭔가 변화를 시키려면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해서 그런 상담자의 변인 중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것보다는 바람직한 면을 생각하는데 그런 면은 보면 성숙한 사람들의 인격을 기술할 때의 모습과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선 뭔가 좀 이해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한테 좀 있다고 할 때에 또는 그런 걸 갖추려고 노력할 때에 내담자에 대한 도움을 줄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하기가 그냥부터는 어려운 거지. 여러분들이 이제 복잡한 거고 각자 이제 우리 상담자의 개인적인 수련과 또 개인적인 통찰에 달려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상담자가 이런 이야기 전에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지요. 자기 자신이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갈등이라는 것이 뭔지 좀 알고 있다든지, 아까 얘기한 충동 조절의 능력이 있다든지, 또 다른 사람의 관점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그것을 자신의 것과 같이 존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점점 성장해야 되는 거지요. 이제 그런 것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상담에서 효과적인 반응을 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조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거쳐서야 그러한 상담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신감이 없던 사람이 자신감이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바꾸는 어떤 내 태도나 반응의 조건은 뭐냐? 또 그 조건이 왜 효과적이 되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렇게 변화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남들이 보면 당신 말이야 이거 좀 고쳐야 돼, 저거 좀 고쳐야 돼, 당신 이것만 고치면 이런 생각을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한 내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말의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정말 내가 동의가 되고 내한테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죠? 그러면 내 나름대로 내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게 돼. 그래,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집에 갔는데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제 밥을 겨우 기다렸다가 이제 탁 가져온 밥이 반찬을 보니 싱거운 거라. 그러면 그냥 그걸 꼭 참고 이 반찬을 만들 때는 소금을 적당히 뿌리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러고 얘기했는데 대체로 우리가 경험한 바는 뭐냐면 주는 데는 먹지. 그거예요. 뭔가 이래 내가 참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좋은 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어떤 방법을 제안했을 때도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 받아들여서 좀 더 자발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말을 부드럽고 공손하게 하는 것이 한 가지 필요 조건이지만은 그게 다가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당신이 말이야 정말로 다른 데 가봐도 당신만은 당신이 만든 반찬보다도 맛있는 게 없어. 그러면 뻔히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아주 주는 데는 먹지 이 소리는 안 하거든요. 보면.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이제 그게 말의 내용 자체가 사실로 보면은 오히려 그 뒷말이 보면 비도덕적인 말 같기도 한데 사실 부부 관계는 그런 말이 더 유익한 말이거든. 그죠? 왜 그래 되느냐 이거요. 이제 그러한 내담자한테도 마찬가지로 그런 원리가 그런 이유가 적용이 될 거 아니냐. 그거는 뭐냐 하면 뻔한 거지. 첫째는 자기를 알아준 것이요. 자, 첫째는 쟤를 못 알아준 거라. 그러니까 내가 나름대로 막 할 때는 바쁜데 반찬 하려고 내가 애를 썼는데 더러운 놈이 그냥 여기 와가지고 그거는 모르고 싱겁다는 것밖에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 행동, 싱겁다는 것이 맞더라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상담에서 내담자가 우선 내가 하는 말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을 알아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라요. 알아준다는 이야기가 막 띄우는 이야기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난하거나 잘못한 걸 지적한 것보다는 그래도 띄워주는 이야기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그거를 교과서에서는 이해라고 합니다. 이해.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그 유식한 말로 하면 understanding이 되죠. 굉장히 유식해 보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내담자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투도 보면 그 사람에게 정중하게 보이고 자기를 존중하고 아끼는 듯한 말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말투가 그렇지요. 그래 못 느끼면 여러분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투를 들어보면 맞는 말인데 괜히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말이나 내가 미워가지고 언어 사용은 안 그러는데 그 말에 섞여 있는 그 톤이 괜히 기분 나쁜 그런 목소리들이 있죠. 그런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아끼는, 위하는 그런 목소리로 또 보면 그런 또 쉬운 말로 그리고 상대방이 인정을 이해를 받았다고 느끼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생각해도 누가 내한테 그런 얘기하면 나는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더 펼쳐놓고 내 자신을 얘기하고 또 그 사람이 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귀를 기울여 볼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까 일상생활하고 언어가 안 다르겠나 하고 얘기하는 거는 그런 점에서도 다를 거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에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거요. 상담은 내 이야기하는 일이 있어요. 있는데 그러나 굉장히 적다 이거 아주 적다. 주로 뭔 이야기 하냐면 상대방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했다는 것을 전달하는 거. 그리고 더 이해하고 싶은 것이 뭐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또 내가 이해했다는 걸 전달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내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뭔가 하고 또 물어보는 거.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우리는 진행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야, 나는 이번에 뭐가 어떻고, 뭐를 잘했고, 뭐 때문에 미치겠고, 지 이야기하고 하는 거거든. 그리고 남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야, 병신아, 니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야, 그 자식아, 그런 생각 없어. 요새는 말이야,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어떻다는 동, 이래 얘기하는 거야. 그걸 얘기하다 보면, 이제 둘이 다 모놀로그라 그러나, 둘이 다 지 이야기만 하다가 돌아와 보면 어떤데 그냥 말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죠? 그냥 좀 안 한 것보다 낫지만 그 덕분에 남자들은 술을 먹거든. 그러면 이제 돌아오면 몸을 많이 베리게 되는. 그래서 그 일상적인 대화하고 상담에서의 대화가 그렇게 다르다. 그죠? 뭔가 감이 잡히지요? 안 잡히면 여러분 문제라고 봐야 된다.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소하고 그렇게 상대방을 알아차리려면 내가 일상적으로 옆집 아줌마하고 이야기할 때의 태도하고는 달라야 되는 거라. 우선 뭐냐면 나한테 집중할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우리 보통 그러지요. 이야기하고 있으면 남 이야기는 안 듣고 듣는 척만 하지. 그 다음 내가 무슨 이야기 해야 되노? 또는 내 이야기 하고 싶은 게 뭐가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저 사람 빨리 말 안 맞히나 그죠? 그런 상태하고는 상담에서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나 내한테 느껴지는 어떤 내 반응을 조절하고 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상대방에게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복잡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그 경험을 나누면 여러분이 금방 이래 귀에 들어오게 될 거라. 이제 저 이래 배도 보면은 참 그 한 수년 동안에 그 코자이들하고 영어로 상담을 한 훌륭한 사람이요 내가. 근데 그건 이제 말이 들려야지, 그지요?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서 일하고 월급 받아가지고 난 학비도 내고 어떤 때는 학비 안 낼 때는 먹고 살아야지. 아이들 학비도 내고. 그러니까 쫓겨나면 안 되는 거라. 근데 말은 못 알아듣고. 이제 못 알아듣는다는 게 여러분하고 내하고 이렇게 말할 때 알아듣는 거랑 다르거든. 많이 못 알아듣거든요. 그럴 때에 내가 여기에서 버텨내기 위해서 뭘 했겠습니까? 그 사람 말을 알아들으려고 죽을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지금부터 노력하자 이 정도가 아니지. 그야말로 집중 그 자체지요. 그러니까 그 집중을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사람 말에 집중할 때는 내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 생각이 안 나는 거요. 그 여유가 없는 거라. 우선 이 말을 알아들어야지.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상상하면 해보세요. 내 표정이 어떨까? 내 태도가 어떨까? 이 사람이 나한테 불평을 할 일이 없는 거라. 그죠? 엄청 빠져 있는 거라 지한테. 그러니까 영어를 못해도 생김새가 또 아랑도롱하고는 다르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잘생긴 영어 잘하는 미국 사람보다도 저한테 오는 거라. 저한테 온다는 말이 보통 상담에 드롭아웃이 많습니다. 1회 나왔다가 2회 왔다가 안 오는 거야. 그런데 나한테는 드롭아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그것이 왜 내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았는데 처음 지나가 보니까 영어를 못해서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상담할 때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면 도움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내담자를 척 보면 저 사람 어떤 사람이었구나, 저거 무슨 말 하겠지, 이래가지고는 내담자가 말하는 것을 알아듣기가 어렵게 될 때가 많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이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앉아 있는 그 내담자들이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 우리 말은 우리 자신을 표현하기에 그렇게 편리한 도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내가 뭔가 기분이 있고 뭔가 생각이 있는데 이걸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렵지요. 그런 것들을 내담자들은 많이 겪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해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이해를 전달하려면 유일한 방법이 집중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자 훈련에서는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집중 훈련을 하고 오랜 기간 동안에 집중 능력을 기르는 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제 뭐 여러분 같은 분들은 보면 처음에 하면 김병석 선생이 무슨 이야기를 했던가, 또 뭐 이 사랑의 전화 교과서에는 무슨 책이 있더노, 뭐 이런 생각을 혹 하게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어제 우리 남편이 뭐 정권값이 떨어졌다 하던데, 또는 우리 아이가 성적이 나쁜데 오늘 몇 시에 어디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내담자하고 같이 자리를 앉아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집중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지요. 그래서 집중을 하게 되면 이 사람 말을 내가 거의 외우듯이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외운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메시지가요, 정말로 잘 들어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에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저 사람이 한 말이 그야말로 내가 이전에 어떤 방법을 취했을 때보다 이해가 잘 됩니다. 그 순간 내가 편견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내 얼굴 표정에서 말로 순간순간 다 안 해도 저 사람 지금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 또 지금 내하고 함께 있구나. 참 정말로 내한테 관심이 그냥 꽉 찼구나. 그런 것들을 그 사람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라. 걱정할 일이 없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내담자가 그 상대방이 나를 신뢰할 수 있어야 자기에 대해서 보다도 진실하게 정직하게 얘기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용기 있게 자기를 탐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생기게 되지. 근데 이제 복잡한 이야기는 내담자들은 보면 상대방의 이야기,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갖다 자기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다루기가 굉장히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말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신분열증 환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효과를 최소화시키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집중하는 한편, 또 한편 여러분의 의식이 권위적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똥폼 잡기를 좋아하는 분이면 상담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상담은 보면 자기 자신을 구할 수가 없는, 자기 자신을 많이 참아야 되고 분리해야 되는 그런 일이며, 내담자라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기술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기보다는 우리한테 부담과 불쾌함을 더 많이 줍니다. 서로 기분 좋게 해주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순간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문제의 일부로서 드러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관계를 민주화해야 합니다. 이제 이거는 참 우리가 참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단어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프로이드하고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프로이드는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프로이드가 강의를 할 때는요,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 사이에서 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높은 강단에서 자기가 자기 위치를 높은 강단에 놓아요. 그리고 자기 꼬봉들을 그 뒤에 거기에 딱 배치를 해요. 그게 남이 볼 때는 프로이드는 굉장히 먼 사람입니다. 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러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저처럼 합니다. 뭐 저하고 또 더 다르게 하는 것은 안 씁니다, 이게 다. 앉아서 여러분하고 똑같은 눈높이도 똑같이 하고 말투나 뭐 행동, 남이 팍 보면은 구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섞여버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럴 때에 아들러한테서는 그 안에 청중들이 이야기를 하기가 편안합니다. 말을 걸기가. 그냥 프로이드한테는 말 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드의 성격에 의해서 성격으로 상담을 하려면 정신분석적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정신분석적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또 아시겠지만은 아주 중립적이고, 그죠? 자기 자신을 극도로 배제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그 상담에 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권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그야말로 자기 주도해서 딱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향을 안 미치는. 그러나 요즘 많은 다른 상담 이론들은 따뜻한 관계를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하고 따뜻한 관계를 더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제 따뜻한 관계에서 보면 뭐 대신에 뭐 해주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온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협적인 모습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럴 때에 내담자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방어하기보다는 뭔가 경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문제에 또 자기 자신의 삶에 더 많이 몰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또 그것 때문에 상담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적인 관계를 만들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에서 그 구별이 지워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건 내 거고 이건 네 거고 하는 그거요. 그러니까 또 내한테 어느 만큼이 허용이 되고 어느 만큼 허용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인식을 해서 그것을 유지하는 뭐 예를 약속을 약속을 정해놨는데 뭐 다른 일 때문에 약속을 바꿔야 된다고 할 때에 뭐 일반적으로 뭐 보면 우리는 약속을 바꾸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온화해도 약속이라는 것은 일정한 틀 속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좀 늦게 오고 일찍 오고 이런 것도 보면 늦게 와도 끝내는 시간은 같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틀이라는 것은 내 기분이나 저 사람의 사정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상담의 효과라는 입장에 효과를 위해서 유지되어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덜 권위적이면서도 그러니까 개방적인 그죠? 그러면서 이제 참 어렵지 이게 상담자하고 내담자하고 사이에 여러 가지 차이를 인정하는 것, 즉 구별하는 것. 자기 사정과 그 사람의 사정을 각기 존중하는 것. 이것도 구별하는 것. 구별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도 마르고 이래서 5분 좀 쉬었다가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